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법.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에 조그만 균열이 보인다. 처음에는 없었던 금이었다. 언젠가부터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아마도 습기 때문이겠지. 나는 손을 뻗어 균열을 따라가 보지만 닿지 않는다. 닿을 수 없는 곳에 생기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쉽지 않다. 이를테면 돈 같은 것. 나는 회사에 가야 한다.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좋아하는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싫어하는 일도 아니다. 회사는 그저 회사다. 하지만 나는 회사를 떠날 수 없다. 어쩌면 떠나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걸지도. 어느 쪽이든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종종 회사를 감옥이라고 말하지만 감옥에는 적어도 일정한 식사가 제공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환경 속에 산다. 내가 아는 한 그건 사실이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형제들에게 신경을 써야 하고 월급의 대부분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마치 깨진 독처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으려 한다. 가족이 먼저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합리화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우리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가 점차 체념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 어쩌면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새 주변을 돌아보면 같은 상황에 사람들이 뭉쳐 있다.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고 비슷한 고민을 한다.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고 회사가 우리를 착취한다고 욕하고 가끔은 험담으로 위안을 삼는다. 하지만 모두들 알고 있다. 우리 중 누구도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빠져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는 것을. 가끔은 생각한다. 우리는 왜 새로운 환경을 찾아 나서지 않을까? 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새로운 환경으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원래대로라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따라 강남으로 가야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같은 곳으로 향한다. 문제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린다. 익숙한 것이 편안하니까. 불만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변화가 두렵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월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돈을 모으기 힘들고 투자 같은 건 상상도 못한다. 저축을 하려다가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그저 현실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어느 날 동료가 말했다. 월급이 전부라서 회사에서 잘리면 끝장이야.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우리는 원래부터 끝장난 상태가 아니었을까? 가난한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회사 없이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우리는 회사에 집착하게 되고 회사가 전부가 된다. 그리고 언젠가 퇴직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억울한 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가난 자체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출근길에 오른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기계처럼 움직인다. 나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하지만 문득 가난이란 결국 하나의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벗어날 수 없는 습관.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쩌면 내일은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가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걸까? 아니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일까? 어쩌면 가난도 유전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유전자 속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왔다. 어릴 때부터 돈이 없었고 돈을 모으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들에게 가난은 마치 공기와 같았다. 너무나 익숙해서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쉽게 써버리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 어차피 모아도 부족할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나도 비슷했다. 늘 돈이 부족했고 돈을 모으려 해도 어디선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가난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것처럼. 가끔은 농담처럼 말한다. 돈이 들어오는 날이 곧 돈이 나가는 날이지. 그런데 이상한 건 부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쓴다는 점이다. 그들은 돈을 남기는 법을 알고 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곳을 가도 그들의 돈은 마치 순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흩어지고 사라진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늘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 나도 그래.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돈을 벌어서 여행을 간다면 그 사람은 멀어지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 함께 불평하고 함께 한숨 쉬고 함께 좌절하는 것. 그것이 일종의 소속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벗어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배신당한 기분이 든다. 우리랑 다르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관계가 멀어진다. 나는 몇 번이나 그런 순간을 경험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붙잡는다.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수록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나는 가끔 상상한다. 만약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 익숙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돈이 모자라서 선택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다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곧바로 현실이 나를 깨운다. 그런 걸 고민할 시간에 뭐라도 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고민하는 것이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서일까? 나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본다. 피곤해 보인다. 오늘도 회사에서 별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 별일 없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란 별일 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문득 오늘도 커피를 한 잔 사 마셨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늘 커피를 마신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치한다고 비난받는 것 중 하나가 커피다. 하루 5,000원,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 그 돈을 모으면 뭔가 바뀔까? 나는 생각해 본다. 커피를 사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보다 나아졌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커피 한 잔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커피가 좋아서 마신다. 가난한 사람도 작은 행복을 누릴 권리는 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안다. 커피 한 잔이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루틴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도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내일도 마실 것이다. 가난이 습관이라면 나는 이 습관을 어떻게든 조금씩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길 뿐이다. 가난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살아간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가면서.